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잘 견뎌주시고 이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으로, 자유의 품으로 오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카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제 고통의 시간을 접으시고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의 품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병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채널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 육성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말씀하시고 본인 그런 건 전혀 지장 없으시고요. 뭐 어느 정도 회복되면 가족분들은 대통령께서 가족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일체 만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만나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또 재차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2월 2일 날 바로 퇴원이 가능하실지 아니면 그때 돼서 이제 의료진들이 조금 더 병원에 계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퇴원하신 날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2월 초에 태어나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에 온통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박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아마 2월 초쯤 병원에서 퇴원하면 직접 육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네. 계획으로는. 근데 시점이 참 아주 공교롭습니다. 2월 11일 일단 대선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에 이제 들어가는 시점인데 제가 볼 때는 뭐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뭐 제한적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 정부가 이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야권의 어떤 면에서 분열을 노리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건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쩌면 야권에 불리하게 하는 메시지는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보면. 그렇지만 그 뉘앙스에 따라서 실제로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식이든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지해도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 이 중도층의 대부분 분들이 사실은 지난 탄핵 때 찬성한 분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 선택을 탄핵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 문제이고 또 지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강성 보충들이 그렇다면 또 회의적인 어떤 반응들이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이 문제가 단지 그때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태극기라는 세력들이 계속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식이든지 뭔가 압박을 할 가능성이 이번에 대구 방문할 때도 보면 그 대구 방문제 와서 뭐 항의 시위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변수는 야권에게는 저는 크게 유리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상황이 아닐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맞춰서 박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공개했는데요. 책을 통해서 탄핵 절차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의지를 표명해달라 이런 지지자의 편지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할 것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들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종대 선임 기자, 물론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정치에 복귀하려는 마음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정치에까지 복귀한다는 거는 이미 대통령 하셨잖아요. 대통령 하시고 또 하나는 대통령 끝나고 사실 나온 게 정식으로 퇴임한 게 아니고 이제 탄핵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쫓겨난 건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정치 그 지형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세력이 결국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로 하는 우리공화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지지하는 게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하는 걸 봐서 정치 자체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는 있다. 그거는 이제 보수계층의 통합, 어떻게 보면 좀 중도까지도 같이 통할할 수 있는 그런 국민 대통합의 메시지, 이 정도는 아마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네. 네, 눈에 띄는 부분이 또 있긴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옥준 서식로에서 2017년 10월에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때 당시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판단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검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네, 이 대목을 두고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최준봉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저런 결정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은 지검장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결국 지금 이제 야당이 후보가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검찰로서 하는 일을 하는 것에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다만 본인이 이제 야당 후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야권 분열로 가면 본인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봉합하고 가야 되는데 저런 말들이 자꾸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 문제가 본인이 대선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결정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좀 받아들었는데 어떻게 잘 해결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 하종대 기자. 좀 저게 마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영장을 원래 발부할 때 그 혐의를 쓰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재용 삼성 부의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재판하니까 원래 1심 재판 6개월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더 늘어난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 석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혐의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롯데 혐의라든지 이런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다른 큰 사건들도 만약에 1심에서 6개월 이상 만약에 재판이 계속될 것 같다 하면은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결정은 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한테 있는 것이지 그게 전혀 무슨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후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저건 잘못된 논쟁이고 저 자체는 검찰에서 통상적인 일이었다. 다만 검찰에서는 과거에 통상적으로 써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저걸 보고 크게 반발해가지고 아예 재판에 응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좀 관행적으로 써왔던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반성이 있었던 사실이에요. 네, 하종대 기자가 당시 상황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과연 그럼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시에 당신은 나는 공직자로서 법 집행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준서식 엮은 책이 나왔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후보님 2017년 10월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추가 구속영장 발부한 걸 두고 약간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또 법 집행을 한 부분과 또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다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좀 빠른 쾌유를 늘 빌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공직자로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아까 나왔던 얘기 자체가 윤 후보랑 전혀 무관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지자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윤 후보에 대한 반감을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이 문제 돌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가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형사처벌이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탄핵은 국회하고 헌법재판소가 한 일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현재 후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수사, 형사처벌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 일이에요.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이잖아요. 이 중에서 그러면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느낄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러나 지금 현재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대부분 그게 다 무죄가 났다. 그런다면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잘못한 거죠. 문제가 있죠. 너무 과잉 수사를 한 거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유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탄핵은 소추자, 즉 기소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이고 그거를 마치 법원처럼 판결을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예요. 그러니까 그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퇴원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낼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